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셀프빙 TV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읽어드릴 책은요, 온전한 생활이라고 보통 알코올 중독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많이 이렇게 중독센터 같은데 구하실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온전한 생활 책자는 보통 이렇게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단체 치료를 할 때 이런 책자를 활용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좀 편하게 제가 중간 광고도 없게 할 거고요. 편하게 마음을 좀 가라앉힌다 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생활. 치료 방법은 우선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미국 의학협회. 머릿말. 소버란 뜻은 술 취하지 않으니라고 번역되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사는 생활을 할 때는 당장 술을 끊고 취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온전한 생활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나 단지 술만 취하지 않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온전한 정신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점점 알게 되어간다. 그때는 소버란 말은 훨씬 광범위하고 깊은 뜻을 가진 온전한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아간다. 한국의 소버에 해당하는 적절한 말이 없기에 이 책의 제목을 단주생활이라고 붙였으나 그 내용은 온전한 정신의 생활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단주생활이란 단주생활은 둘째로 치고 마시지 않는 상태로 있어라 라는 말조차도 우리가 처음 이 같은 충고를 들었을 때 우리들 기분이 상했었다. 많이 마시기는 했지만 우리들은 술이 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취해서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하루도 직장에 빠진 일이 없으며 교통사고를 낸 일도 없었고 입원한 일, 유치장에 들어간 일도 물론 없었다.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술을 마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술을 조절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들은 이 사람들 같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마시지 않은 상태로 있어라 하는 말은 아주 모욕적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단주 같은 심각한 것은 필요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누가 보든지 식사 때나 저녁 식사 전에 약간의 한 잔 술로 긴장을 풀거나 잠자기 전에 한 잔 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에 대해서 조금 배운 후에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다. 수백만 명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의학으로서 이 병의 원인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알코올에 대한 전문 의사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 또는 문제가 있는 음주가에게는 어떠한 음주도 그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혀 마시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마시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최초의 첫 단계이다. 거듭 강조해서 말하면 단주 생활은 우리들이 두려워하던 만큼 재미없고 우울하고 불쾌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술 마시던 때보다 더 흥미롭고 즐거운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다. 이 책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 책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제안하지 않는다. 회복의 프로그램을 요약한 AA 단계는 빅북과 12단계와 12전통이라는 책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단계는 여기에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 단계의 과정도 이 책에서 논의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는 오직 우리들이 마시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AA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이러한 방법들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들의 음주는 많든 적든 많은 습관과 관계가 있다.
그 습관의 어떤 것은 생각하는 습관이고 또는 자기의 내면에서 느끼는 것이다. 또 하나는 행동으로 옮기는, 즉 우리들의 행실, 동작인 것이다. 단주하는 데 익숙해짐에 따라 우리는 낡은 습관 대신에 조금은 새로운 습관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한 예로 손에 들고 있는 술이나 또 마시려고 하는 술을 들기 전에 여러분은 이 책의 10쪽 끝까지 그 술을 뒤로 미룰 수 있는가? 이 책을 읽는 동안 알코올류 대신에 약간의 소다수나 주스를 마시도록 하라. 잠시 후 이러한 습관의 배후에 숨어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서너 달 동안 새로운 단주 습관과 새로운 행동과 사고방식을 실천한 뒤에는 이러한 것들이 음주 습관과 같이 거의 우리들의 제2의 본성이 되었다. 단주하는 것이 길고 지루한 투쟁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실질적인 하루하루의 살자라는 방법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적인 모임에서 쉽게 활용될 수가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우리가 해왔던 것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피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하였다. 지금은 알게 되었지만 우리들을 한때 유혹했던 것과 중독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장애가 되었던 몇 가지 사항도 설명하였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논의된 제안의 많은 것이 혹은 전부가 단주 생활하는 데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의 차례에 의한 순서에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정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책은 모든 것을 수집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AA 멤버들이 적어도 여기에 설명되지 않은 더 좋은 생각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새로운 방법에 따라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방법들을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바란다. AA는 단체로서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여기에 설명된 모든 행동 단계를 정식적으로 보증하고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각각의 단계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익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다. 이 책은 그때그때 찾아볼 수 있도록 간편한 소책자로 만들어진 것이지 한 번에 다 읽어버리고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이 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아마도 여기에 제시된 몇몇 제안이 여러분에게 호소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안들을 영원히 거부하기보다는 당분간 제쳐두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 제안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실천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AA 후원자가 제안한 방법들과 동료의식이 단주 생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어 왔다는 것을 단주하기 시작한 초기에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많은 단체와 AA 멤버들을 만나고 나서야 후원자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인 기도가 단주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종교가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나중에 원하기만 하면 이런 모든 방법들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우리들 대다수는 빅북에 쓰여진 알코올 중독 회복의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12단계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주 생활이 한창 지날 때까지 조금 미루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AA에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 방법인가를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들 각자는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방법의 도움에도 우리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자기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는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려고 하는 것이다.
때때로 AA 멤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선택하고 싫어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 뷔페식 식당으로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치 않은 방법을 선택해서 생활에 나갈 것이다.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전에 자기가 싫어했던 방법을 다시 선택해서 생활에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뷔페식 식당에서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을 많이 선택하려는 마음의 유혹을 회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다. 그러한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유쾌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한 방법들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적당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생각들도 지혜롭게 이용을 해야 한다. 이것이 다음에 오는 두 번째 주의할 점이다. 우리의 상식을 이용하자. 우리는 다음 제안을 실천하는 데에는 매일매일의 평범한 상식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모든 생각들과 같이 이 책에 쓰여진 제안들도 잘못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탕을 먹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확실히 당뇨병이나 비만증 혹은 혈당치에 이상이 있는 알코올 중독자는 설탕 대신에 다른 애용품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아직은 사탕을 먹는다는 개념은 알코올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영양사들은 일반적으로 단 것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한 간단한 식사를 권하고 있다. 또한 누구에게나 이 치료요법을 과용하면 좋지 않다. 우리는 사탕에다 균형적인 식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여유있게 하자라는 구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그 구호가 게으름이나 늑장 부리는 것과 무례함에 대한 하나의 변명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그것이 이 구호가 바라는 뜻은 아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회복에 방해가 된다. 어떤 사람은 그 구호에 덧붙여서 여유있게 하자, 그러나 꼭 하자 라고 한다. 다음에 오는 충고들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 가지 덧붙여서 AA는 단주하는 데 과학적인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이론이나 설명이 아니라 단지 우리 자신들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당신이 아직 술을 계속 마시고 있다면 어떻게 술을 끊을 것인가 하는 새로운 의학적인 지름길을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숙취를 줄이고 피할 수 있는 기적적인 비결을 제안하는 것도 아니다. 때때로 단주는 가정에서 혼자 스스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주 오랜 동안 마신 술이 심각한 의학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알코올을 제거하도록 병원에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면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전에 그러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AA 안에서 알코올 중독을 제거할 수 있다. 우리들은 평범한 방법으로 비참함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최소한 우리는 이해한다.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책은 차라리 술을 마시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 책은 단주 생활에 관하여 쓰여진 것이다.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단주하는 것,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환각제 같은 약도 멀리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오직 단주를 실천함으로써만이 본정신으로 만족스러운 삶으로 변하여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단주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과거에 우리는 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 2. 첫 잔을 피하자.
처음 첫 잔이 우리를 항상 취하게 한다. 혹은 한 잔은 너무 많고 20잔은 모자라다 라는 말은 AA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한두 잔 이상은 더 원하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서 마시는 술잔 수도 늘어갔다. 그러므로 해서 나중에는 우리 자신이 점점 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술 취한 상태가 대화나 걸음걸이, 행동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나 그 당시 우리는 실제로 맑은 정신 상태는 아니었다. 그것이 우리를 거슬리게 했을 때, 심하게 고통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술을 끊고 한 잔이나 두 잔 혹은 독한 술에서 막걸리나 가벼운 와인 정도로 술을 제한하려고 노력하곤 했었다. 적어도 마시는 양을 줄이려고 노력했고 거의 파괴적으로 술 취한 상태가 되지는 않았었다. 혹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취했는가를 숨기곤 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때때로 술을 끊고 당분간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 결국 한 잔의 술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분명히 심각한 타격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잔을 마셔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 같은 경우를 겪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 잔이나 두 잔씩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을 끊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마음에 큰 위안을 가졌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경우를 수차례 반복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때 두세 잔 가지고도 괜찮을 때도 있었다. 무슨 잔치나 장례 아니면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다시는 취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마시게 되고 말았다. 다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한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즉, 처음 첫 잔을 피해야만이 단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시는 취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세우거나 술잔 수나 알코올의 도수를 제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오직 처음 한 잔의 술을 피하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술 취한 후에 술잔 수를 줄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다시 술을 취하게 하는 첫 잔의 술을 피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당연해서 바보스럽게 생각되겠지? 지금에 와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나 AA에 오기 전에는 우리들은 결코 현실적으로 이 일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사실대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이란 병을 배우기 전까지는 술 마시는 것을 포기하려고 원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지금은 알게 되었다. 어느 정도의 술이면 맛있게 마실 수 있을까? 넉 잔, 6잔, 12잔 하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처음에 한 잔을 손대지 말자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 간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으로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몇 년이고 마시지 않고 사는데 도움을 얻었다. 알코올 중독 전문의는 처음 첫 잔을 피하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첫 잔의 술이 즉시 혹은 후에 술 사건을 일으키게까지 한 잔 또 한 잔으로 술이 술을 끌어들이게 하는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기의 알코올 중독이 알코올이란 약물의 중독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회복을 원하는 모든 종류의 AA 책자에서나 전문 잡지에서 읽은 바와 같이 서로와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는 AA 멤버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우리들의 경험을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예, 오늘은 이렇게 2장까지만 낭독을 했습니다. 평온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